자, 이제 니네가 나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봐봐. 2차 방정식을 이제 진짜 풀기 시작하는 거야. 니네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있다 만약에. 그럼 이 2차 방정식 해를 직접 니네가 찾아낼 거야. 이 x의 값이 뭔지. 이 x의 값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2차 방정식의 풀이야. 야, 이 2차 방정식의 풀이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 니네가 이 중학교 때 배우는 이 2차 방정식 풀이는 총 세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1의 내용일 거야. 요게 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몇 회? 11의 내용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완전제곱식. 이게 12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인데, 니네가 2차 방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 있잖아. 니네가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2차 방식을 풀으라고 했을 때 니네가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 얘의 장점이 뭐냐면 상당히 간단하게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거의 문제들이 다 상당히 간단하게 문제가 풀려. 그 다음 단점은 뭐냐면 얘 단점은 상당히 얘 단점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 안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에 안 되는 문제들은 그럼 2차 방식을 어떻게 푸냐? 그 방법이 바로 완전제곱식이야. 완전제곱식의 장점이 뭐냐면 완전제곱식의 장점이 모두 다 가능해.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은 있잖아.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 다 풀 수 있어. 단점이 뭐냐? 상당히 복잡합니다. 니네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최소한 5줄의 이상의 풀이가 필요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식을 푼다는 것.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다 모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내는 내용이거든. 이거 x의 값을 니네가 찾아내는 내용인데, 그 다음 마지막 근해 공식. 얘들아, 이 근해 공식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완전제곱식에서 니네가 이게 복잡하다고 했잖아. 이 복잡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근해 공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거의 풀이 방법도 완전제곱식이랑 똑같거든. 근데 얘가 복잡하단 말이야. 내가 풀이 과정이 5줄 이상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있잖아. 그냥 공식화 시켜버린 거야. 이거를 공식화 시켜버린 게 그냥 근해 공식이야. 그래서 니네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건 솔직히 근해 공식이야. 왜냐면 얘는 안 되는 게 없거든. 물론 니네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를 이용하면 이걸 풀겠지. 그러니까 니네는 어차피 1번이랑 3번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2차 방식을 또 배울 때는 1번과 3번에 대해서만 논합니다. 2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아. 왜? 2번은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왜 근해 공식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냥 유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해 공식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얘는 뭐 솔직히 장점밖에 안 가지고 있지. 얘는 장점밖에. 이 근해 공식을 왜 배우냐? 일단 편리해.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편리하지.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모두 다 풀려. 그래서 근해 공식을 니네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야. 자, 일단 인수분해부터 이제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가볼 건데, 어떤 2차 방정식을 니네한테 이렇게 풀으래.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으라고 했을 때 니네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일단 2차 방식의 가장 기본으로 문제를 풀 때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우변을 0으로. 솔직히 1번, 2번, 3번 내용 다 동일합니다. 우변을 0으로 좀 만들어주고 나서 얘가, 왜냐면 일단 2차 방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차피 우변을 0으로 만들어서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 2차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최고차항이 2차면 얘를 가지고 이제 2차 방식이구나 해서 얘를 문제를 풀어나갈 거라고. 우변을 0이라고 놓고 풀면 이 2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거든. 항이 3개짜리니까 X자항 분리법을 이용해서 니네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버릴 거야. 우변은 0인 상태에서. 그랬을 때 니네가 뭘 알고 있냐면 잘 봐봐. 니네 어떤 A랑 B랑 곱했는데 얘가 0이 나오잖아? 얘가 0이 나온다는 소리는 A나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돼. A나 B 둘 중에 0이 아닌 이상 절대 A 곱하기 B가 0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걸 이용한 거야. 수학에서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걔가 0이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입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린 거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식을 푸는 걸 바로 인수분해 풀이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니네가 가끔 우변을 0이라고 안 놓고 만약에 A, B가 1이래. 이렇게 놓고 쌤 얘네 둘이 곱한 게 1 나오는 거니까 A가 1이고 B가 1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단 말이야. 또 A가 2분의 1이고 B가 2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건 나올 수 있는 가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풀이 가정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변을 0이라고 만들어 놓고 A, B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얘네 둘을 곱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거는 A가 0이건 아닌 B가 0이다라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상당히 간단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x는 마이너스 뭐 4x 마이너스 5는 0이래. 얘가 2차 방식인 건 니네가 다 알 거 아니야, 그지? 2차 방식입니다. 최고창이 2차니까 당연히 2차 방식이겠지. 그럼 얘를 풀으래. 그럼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편한 방법,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부터 확인해. 얘가 제일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해.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생각을 해보자고. 인수분해 되잖아. 1, 1에 5일 마이너스 위에다 붙여버리면 인수분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x-5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0이 나온다는 건, 어떤 두 식을 곱했는데 0이 나온다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라는 사실을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얘가 0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x의 값이 얼마입니까? 5인 거고, 또는 얘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이걸 바로 인수분해에 이용한 2차 방정식이 풀이겠지. 엄청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이용할 때 풀 때 우변을 0이라고 안 만들어 놓고 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니네가 이걸 이 상태에서 x-5 만약에 이걸 풀었는데 어떤 애를 이 우변을 얘를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인수분해한다고 해서 x-5 곱하기 x 플러스 1이 1이다라고 해놓고는 여기서 니네가 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가 1인다고 한들 얘가 뭔지 니네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했지? 이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주면 돼. 근데 이 인수분해의 단점이 뭐냐면 잘 봐봐. 니네한테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준다고 한번 해보자. 니네 보고 이거 해 구해달래, 2차 방식. 그럼 니네가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해볼 건데 아무리 백날 해봐야 얘는 절대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니네가 어떻게 푸냐? 못 풀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거의 단점이 뭐라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을 줘놓고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 인수분해 되는 문제가 더 소수겠지. 솔직히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 개나 있겠니? 몇 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한 게 바로 완전제곱식이야. 이 완전제곱식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본 거야. 니네 잘 봐. 니네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얘가 만약에 3이 나오면 이 어떤 수가 뭐가 되겠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수가 뭐냐라고 하면 그 어떤 수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니네가 알 거라는 거지. 그걸 이용하자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3이다라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어떤 수를 찾아내보자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수의 제곱이 3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3이다라는 거는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건 니네가 안단 말이야. 그럼 또다시 말하면 x-1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니네가 이때 x-1이 뭔지를 또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잘 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5가 나왔다는 소리는 그 어떤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일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x의 값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이 왼쪽에 얘를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보자라는 거야. 이 완전제곱식을 바꾸는 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니네가 이 바로 다음 단원, 이 책이 끝나고 나면 2차 함수를 배울 텐데 2차 함수 내용에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모두 다 푸는 거 알고 있지?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설명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꼴로 바꿔보자는 거. 그럼 어떻게 바꾸냐? 잘 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거의 반의 제곱입니다. 이거의 반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거의 제곱을 여기다 쓰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마음대로 여기에 4라는 새끼가 있지도 않는데 썼으니까 다시 4를 빼줘야겠지. 니네가 4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럼 다시 4를 빼준 거야. 그리고 원래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보자고. 그럼 이 1번식과 2번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인 거 맞습니까 지금? 니네가 눈으로 봐도 완전히 똑같은 식 맞지? 이거 계산하라 그럼 이거잖아, 그치?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이렇게 써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고. 요 앞에 세 개는 분명히 얘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써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면 좌변을 완전제곱식, 다시 말해서 완전제곱식이라는 거는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야. 좌변을 완전제곱식, 좌변을 완전한 제곱식, 완전제곱식, 좌변을 완전제곱식.
그럼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내버려두면 x-2의 제곱은 3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3이 나온 거잖아.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3이 나왔대.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5가 나왔으면 그 어떤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3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 어떤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3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 어떤 수는 뭐가 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x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차 방식의 해는 정확하게 x는 뭐 또는 뭐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또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2차 방식의 풀이야. 이게 바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 그러니까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은 모든 문제가 다 완전제곱식으로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완전제곱식은 모든 문제가 다 가능해.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니네 보고 이런 문제를 풀어달래. 일단 얘가 2차 방정식은 확실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니네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이때까지 완전제곱식은 뭐가 있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된다는 걸 니네가 알고 있어. 앞에서 인수분해에서도 많이 배우고 왔어. 그럼 얘를 최고차항이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내도 되는데 얘는 방정식이야. 방정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다시 말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그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지. 그래서 내가 양변에 똑같이 뭘 곱할 거냐면 일단 최고차항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우리는 바로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지. 왜 등식의 성질을 써도 되냐? 방정식 문제니까. 그러니까 써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7은 0이 돼버릴 테고 이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자는 거야. 얘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는 방법은 x제곱 플러스 2x 써주고 요거의 반의 제곱을 써줄 거니까 이거의 반이 1이고 이거 제곱 쓰면 플러스 1. 그럼 니네가 마음대로 1을 더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2분의 7은 있었어. 이렇게. 그럼 이 앞에 세 개는 우리가 원하는 완전제곱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고 얘는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9는 0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좌변만 완전제곱식으로 냅두자고 했으니까 결국 x 플러스 1의 제곱은 2분의 9가 돼버릴 거고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분의 9가 됐잖아. 그럼 그 어떤 수가 뭐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9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러므로 우리가 x의 값을 구해라.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9가 될 거고 이런 숫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니네가 배웠기 때문에 분모에다 루트 2를 곱해주고 분자에다 루트 2를 곱해서 x의 값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얘가 3이니까 3루트 2라는 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제곱식의 풀이 방법 봐봐. 복잡해 물론. 니네가 봐봐. 이게 문제거든. 이거의 x의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풀이 과정들을 거쳐서 일로 온단 말이야.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내용들을 쫙 다 이 내용들에서 이만큼의 과정들을 그러니까 빼버릴 수 없겠냐.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이래서 만든 게 바로 근해 공식이거든. 잘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는 거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잘 봐.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 다시 말해서 문제로 가보면 이 근해 공식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내볼 거야. 하나도 안 어려워. 니네 지금 다시 볼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식을 니네한테 풀어달래. 자, 이걸 풀어라 그럼 니네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일단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할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 안 되잖아. 얘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쌤 얘는 인수분해 안 되면 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맞아.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럼 얘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얼마야? a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뭘 곱하자? a분의 1을 곱하자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잘 봐.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반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반이 얼마냐면 2a분의 b가 돼버릴 테고 이거의 제곱을 여기다 쓸 거니까 4a제곱분의 b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럼 니네가 여기에 원래 위의 식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있지도 않은 4a제곱분의 b제곱을 더했으니까
다시 4a제곱분의 b제곱을 빼줄 거고 그 다음 원래 있던 a분의 c는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써줘야 니네가 잘 봐. 1번식과 2번식과 3번식은 다 똑같은 말이지. 맞지? 1번식에서 2번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고 2번식에서 3번식에서도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지. 그냥 어떤 수를 더한 다음 뺐잖아. 그지? 이거 계산하려고. 앞에 세 개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의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분명 얘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플러스 4a 제곱분의 여기다 4a 곱하 위에다 4a 곱하니까 4ac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습니까? 4a 곱하고 4a 곱했으니까. 그럼 결국 다 있으면 우리가 좌변에만 완전 제곱식을 놓기로 했으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나머지 우변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얘네들이 통분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한 번에 넘길게. 4a 제곱분에 통분되어 있으니까 편하잖아 넘기기. 이걸로 넘기니까 뭐야? b제곱으로 넘어갈 테고 이걸로 넘어가면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a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계속 하고 있던 내용이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나왔대.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나왔대. 그럼 어떤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게 나온 거야. 그럼 그 어떤 수는 뭐냐면 그 어떤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결과가 얻어지는 거잖아. 그럼 결국 우리는 x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를 좌변으로 얘를 우변으로 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니까 넘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 4a 제곱은 2a랑 같은 거 알고 있지 그지? 그 다음 위에는 그냥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주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니네가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솔직히 근해 공식. 결국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해 공식이 탄생하게 된 거야. 니네가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봐봐. 이 모든 과정 여기서부터 지금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니네가 이만큼의 과정들 이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그냥 생략시키기 위해서 니네가 하는 게 뭐냐면 근해 공식이야. 그래서 니네 보고 야 이거 풀어라 그럼 그냥 바로 여기로 빡 와버리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니네한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0이래. 얘들아 이거 풀어달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가 맞습니다. 왜냐면 인수분해가 더 편해. 완전 이 근해 공식보다 더 편한 게 인수분해야. 근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 니네 눈으로 봐도.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하고 있는 건 한심한 거지. 그냥 바로 근해 공식 써버리는 거야. x는 뭐 여기 뭐 좀 더 만들까 이렇게? 공식이 뭐냐면 2a분의 얘가 a, 얘가 b, 얘가 c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은 니네가 편하려고 외우는 거야. 아 선생님 좀 공식을 안 외울 건데 하면 이렇게 풀면 돼. 멍청한 짓이겠지만 결국 답은 어떻게 나오냐 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x는 4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안에 있는 계산이니까 16 빼기 8입니까? 16 빼기 8인가? 16 빼기 8이니까 8이겠네. 결국 얘는 4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맞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x의 값이 얼마냐? 그럼 답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답이 탄생된다 이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걸 풀으라 그러면 요렇게만 거쳐서 올 수 있겠지. 안 그럼 니네가 이걸 완전 제곱으로 다 바꿔서 풀어야 되니까. 이게 다야. 2차 방식 풀이. 무슨 말인지 했지? 그래서 거기까지 풀어볼게.